안녕하세요. 생방송 한방이답니다. 건강 MC 서아린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좀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 봄꽃이 워낙 활짝 폈다 보니까 주말 통해서 나들이나 꽃구경 계획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들이나 꽃구경 너무 좋긴 한데 가려고 하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진 않을까, 걷다가 혹시 다리가 저리진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은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게 오래 걷거나 서 있는 행동이요, 무릎이나 허리에 좀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자칫 척추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꽃 나들이 가실 때 어떻게 하면 허리 잘 지키고 즐겁게 꽃구경 가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544-9755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생방송 중에 1대1로 원장님과 또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방닥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우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앞서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이 3월에서 5월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3, 4, 5월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일주량이 늘어나고 기분들이 좋아지셔서 제 기준에서는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활동을 갑자기 하시게 되다 보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봄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날이 너무 좋아지니까 어디라도 좀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봄꽃 구경을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숙여서 꽃냄새를 꽃향기를 맡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르신분들 중에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셔서 이런 경우 좀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응급처치도 응급처치지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맞죠, 그건. 보통 멀쩡했던 사람은 허리 굽혀서 꽃냄새 맡는다고 꽃 사진 찍으려고 허리 굽히다가 갑자기 허리가 뚝 하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무래도 평소에 좀 허리가 뻐근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보다 갑자기 이제 운동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 어떤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하는 게 방아쇠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통증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 좀 허리가 좀 불편했다, 뻣뻣했다 이랬다면 활동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허리를 갑자기 숙이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외에서 산 중턱에서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을 때 뭐 헬리콥터를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찾아보면 뭐 아이스팩을 대라, 누워서 쉬어라, 산에서 어디서 누워서 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복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복대를 가지고 가셔서 산에서 갑자기 삐끗했다거나 허리가 무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복대를 바로 착용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평소에 복대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큰 수건이나 혹은 옷 같은 걸로 허리를 칭칭 감아주게 되면 근육들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 방법은 이게 복대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잡아준다는 네, 느낌인 잡아주는 건가요? 것만으로도 통증은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수건이나 옷, 복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법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지, 허리 건강하게 나들이 잘 다녀오실 수 있는지 방법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허리 통증이 허리만 아파서 느껴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도미노처럼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이 나들이 가실 때 걱정되는 게 허리만 아파서가 아니라 걷다 보면 다리가 또 저려서 이렇게 통증의 도미노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이 통증의 도미노 현상은 보통 어떤 한 부위가 아팠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부위가 같이 아파지는 현상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허리가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대부분 허리를 완전히 펴기가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살짝 굽혀서 시선의 수평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릎도 본인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허리 통증이 일정 이상 진행이 되면 무릎이 아파지게 되고 또 반대로 무릎이 안 좋게 되면 무릎도 펼 수가 없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못 펴게 되면 또 허리가 펴지지 못하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통증의 도미노, 뭐 증상의 도미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나만 치료해서 될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빨리빨리 치료를 해서 다른 데로 통증이 전이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럼 제때 병원에 가면 참 좋은데 이게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게 그냥 나이 들면 이렇게 아플 수도 있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별로 안 아플 때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가느냐?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날 때 병원을 오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어떤 손상을 받아도 하룻밤 자고 나면 혹은 며칠 잘 쉬면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 2주가 넘어가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약국에서 약 좀 먹어봤는데 좀 쉬어봤는데 계속 아프다. 그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통증을 빨리 줄이셔야 되고요. 사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점점 넓어집니다. 허리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엉덩이나 골반, 허벅지 아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사실 더 심해지게 되면 신경 자극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보행 시에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지고 아픈,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내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겠죠. 그 전에 한 2주 이상 통증이 있으시면 그때 병원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그 이전에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시면 무조건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하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방병원을 또 찾으시는 어르신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어떤 불편함으로 많이 오세요? 네, 주로 한방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세 가지 병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에 신경이 지나가는 파이프 같은 관이 있는데 거기가 퇴행이 되면 좁아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나서 걸을 때 다리가 저려서 쉬게 되고 또 걷다 보면 다시가 저려서 쉬게 되는 파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퇴행성 디스크는 쉽게 퇴행성 관절염이 허리에 온 것과 같습니다. 막연하게 허리가 무겁고 뻐근하게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쉬면 난 듯하다가 또 움직이면 아파지고 그거를 반복하게 돼서 사실상 이 앞뒤에 있는 모든 허리 통증의 만성 허리 통증의 기본이 되는 게 퇴행성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다들 잘 아실 텐데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압박이 돼서 골절이 되는 현상을 압박골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병들은 대부분 퇴행과 몸이 약해져서 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한방 치료가 지금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치료법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방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침, 뜸, 부항, 약침, 한약 이런 것들 외에 조금 더 근골격계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작침법과 신경근 회복술 그리고 추나요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침법이라는 거는 극심하게 통증이 왔을 때 몸의 특수한 혈자리에 침을 놓고 가볍게 동작을 해서 극심한 통증을 빨리 줄여주는 특수한 침법이고요. 신경근 회복술은 고용량의 약침을 신경이나 근육인대 관절 주위에 바로 주사를 해서 통증을 빨리 줄여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추나요법은 요즘 다 잘 아시는데 척추가 비틀어져 있을 때 그거를 바로 잡아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자세하게 좀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요즘 보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50대, 60대는 또 병원을 잘 가시기도 해요. 근데 한 7, 80대 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병원 가서 뭐 하겠어? 나이가 들어서 치료는 잘 되겠어? 막 이러신 분들도 꽤 많으셔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어르신분들이 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주변에도 다 아프다고 하시니까 나도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통증은 내 몸에 있는 어떤 질병의 결과물이니까 통증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통증 잘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면 통증도 잡을 수 있지만 그 앞에 내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네. 자세나 생활, 직업에서 내가 어떤 환경을 하고 있는가. 또 어르신들은 잘못된 자세가 고착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자세를 잘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빨리 좋아지고 네. 다시 재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른이 돼서 어르신이라서 내가 아프다 그게 아니라 원인을 잘 잡고 통증을 치료하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혹시 사례자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치료 잘 받고 삶의 질이 좀 좋아지신 그런 분 좀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 한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사진 보시면 81세 남자 아, 환자분이셨습니다. 81세요. 네, 할아버지셨는데 MRI 보시면 4번과 5번 요추 사이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신경도 압박하고 통증이 많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사실 기왕력이 있으셨습니다. 암이 있으셔서 항암 치료도 하셨고 네. 또 심장도 안 좋으셨고 당뇨도 안 좋으셨어요. 전형적으로 딱 포기하기 좋은 그런 상태셨습니다. 아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몸져 누워서 댁에서만 그러니까요. 계셨습니다. 예. 근데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신경 압박이 온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신경근 회복술로 바로 주변에 있는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 또 순화 치료를 통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고착했던 관절을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되고 근육과 인대가 빨리 풀려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 치료를 정말 꾸준하게 잘 하게 되면 예.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들도 회복되고 또 염증들이 줄어들어서 환자분이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일상 회복도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4개월 정도 꾸준하게 주 2회 정도 외래 치료를 해서 통증 관리하면서 한약 치료를 꾸준했던 결과 이제는 아무 이상 없이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고 오. 저희들이 나중에 MRI 다시 찍었을 때 탈출된 디스크가 저렇게 용적도 줄어들고 흡수가 된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80대신데다가 만성질환도 있으신 분이셨는데 치료 잘 받고 지금 또 활동도 잘 하고 계신다니까 아마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그러신 좀 의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그러면 그분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게 고령의 환자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운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아파지고 약해지게 되는 원인 자체를 해소시켜 주면서 통증을 잡아주게 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디스크 사이즈가 크다면 네. 더 빨리 흡수가 되니까 내 디스크 사이즈가 크고 나이가 많다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디스크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더 잘 흡수가 되는 어떤 역설적인 오히려요? 그런 현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디스크 사이즈가 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질 수 있고 원인 치료하면서 꾸준하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특이한 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예로 제가 갖고 온 거니까 네네. 의심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꾸준하게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네, 용기를 갖고 치료받으시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나이가 든 분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또 아니기도 하지만 또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더 치료를 잘 받으셔서 건강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좀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한약 치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약 치료가 유독 어르신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고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보면 먼저 약해서 오는 겁니다. 뼈가 약하고 근육과 인대와 신경이 약해진 상태에서 퇴행이 진행이 돼서 그걸로 인한 염증으로 통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한약은 이 모든 단계에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성분은 당연히 한약에 있는 거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 척추뼈가 약해지고 또 뼈가 약해지고 신경이 약해지는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한약에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네. 봐주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디스크 환자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저렇게 튀어나와서 압박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한약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줄여주고 또 퇴행의 원인이고 디스크의 원인인 뼈가 약해지는 것들을 저렇게 양리작용으로서 조골세포가 다시 재활성화돼서 뼈도 튼튼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